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분담합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정책을 심의 평가합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계획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계획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강원도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초과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론 수렴 후 구체적인 인상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교육청, 충북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충북교육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기관들은 지역성장과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2018 철도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경원선 복원의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추진 시 연계교통,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경기도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철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세종시 교통혁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스 노선과 도로 운영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세종시가 충청권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청주공항에서 오송역, 세종, 대전을 연계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KTX 세종역사를 광역 환승센터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광주시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시는 투명한 부동산 중개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교육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충청남도가 수소버스 보급을 확산합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등과 함께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수소버스 시범 운행을 실시한 뒤 수소버스의 성능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기관과 협조할 방침입니다. 민주평화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대중공업과 조선 분야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광수 의원 역시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기 위해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를 운영해 부산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핵심 서비스를 선정해 확산하고 부산 전역에 프리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13만 1,800여 세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3만 1,807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공급 물량이 6만 9,692세대로 크게 늘었고 지방은 소폭 줄어든 6만 2,015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버스 노선 입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새 경기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데요. 경기도는 이와 더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거쳐 내년 중에 새 경기 준공영제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제품 표시 기준을 위반한 식품 소분업체 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를 진행하고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내수면 어업에 5년간 228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생산량에 비해 투자 정책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경상남도 관계자는 내수면 어업인들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 경남 수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